단원 들어가는 날입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등차수열 들어갑시다. 등차수열부터는 좀 내용이 할만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부터는 내용이 좀 할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1교시도 그렇고 2교시도 그렇고 어려운 게 초반에 조금 있고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하는 세 문제만 빡세고 나머지는 다 3점짜리들만 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 맞추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응? 뭐라고? 어이가 없네. 그리고 오늘 숙제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오늘 숙제 드리는 게 적분을 내가 잘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수로 끝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나갈 것까지 다 넣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나갈 숙제가 20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죠. 수능 수학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죠. 기간은 2주를 드리죠. 그래서 기간은 2주를 드릴 테니까 2주 다 합쳐서 60문제밖에 안 돼. 설마 그것도 안 해오지 않겠지. 2주 다 해서 60문제인데, 그지? 2주에서 6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에 20문제짜리 하나 더 줄게요. 그럼 다음 주에 20문제짜리 하나 더 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수학일 206쪽에 우리 여기 15번 지난 시간에 여기 어째 좀 풀어보라고 하긴 했는데 풀어봤습니까? 어째 풀어보라고 하긴 했는데 풀어봤니? 그래서? 아니요. 되게 당당하게 아니오가 나온다? 난 분명히 풀어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왼수들아? 읽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읽고 풀어오라고요. 시도까지는 해봤어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너는? 딱 그 문제만. 이것만? 너는? 저 반응은 시도조차 안 한 거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걸렸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2023학년도 수능 지금 나와 있는 요 세 문제만 좀 빡세요. 그 중에서도 빡센 건 얘랑 얘가 빡세고요. 얘는 그래도 좀 할만은 해요. 그래서 얘도 잘 생각하고 풀면 되고 봐봐.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가 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개꿀이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얼마나 개꿀이야. 그래서 여기는 아마 시간이 화다다닥 갈 거예요. 호다다닥 갈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잘 봐봐. 이것도 약간 사전 지식이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우리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 한 원에 내접하고 있대. 끄덕끄덕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AB 길이를 5라고 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AC의 길이 여기 길이를 알려줬죠. 얼마라고?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3루트 5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AD의 길이가 7이라 그랬으면 우리는 얘네 둘의 각이 클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각 두 개를 같다라고 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야 되는 게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저기 핑크색으로 표현한 저기 있는 각 두 개는 원주각이니 아니면은 중심각이니? 그쵸, 원주각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이건 지금 현재 원주각이죠.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주된 성질은 원주각의 사이즈가 같으면 그 원주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현, 호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같다 그랬지.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 원주각의 사이즈가 같으니까 다시 하면 여기 있는 BC랑 CD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주고 넘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법칙을 쓴 거랑 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얘가 어차피 같은 각에 대해서 성립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내가 세타, 여기도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잘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에 대한 즉 여기 있는 요 파란색에 대한 이 파란색 삼각형에 대한 요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연두색 삼각형이 있을 건데 이 연두색 삼각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있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두색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얘네들의 길이가 어차피 서로 같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를 x라고 그리고 여기도 x라고 잡아놓고 얘네들에 대한 코사인 법칙 두 개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두 개를 한번 써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1번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 그리고 2번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30 루트 5분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5의 제곱이었던 25였다. 얘의 제곱이었다니까 9, 5, 45를 더해주고 거기서 누구를 빼주면 되냐면 여기서 x 제곱을 빼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줄 수 있는 요 코사인 세타랑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잡아줬더니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쟤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42 루트 5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9 더하기 그 다음에 45를 하고 거기서 누구 빼준 거랑 같다라는 거냐면 x제곱 뺀 거랑 서로 같던데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루트 5는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지워버릴 거고 30과 4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10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70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그래서 얼마 해줄 거냐면 7배 해준 거랑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94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몇 배 해준 거랑 서로 같다라는 거 보여줄 거냐면 그래서 5배 해준 거랑 그래서 여기 이렇게 5배 해준 거랑 서로 같다라는 거 놓고 문제를 풀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다 전개하면 돼요. 다 전개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490 마이너스 7 x 제곱과 그 다음에 얘들 계산해서 나오게 된 여기 있는 470 마이너스 5 x 제곱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착착 다 풀어주게 되면은 x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른쪽에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이 2x제곱과 제 넘어가면서 계산하게 되는 여기는 20이 갖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x제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x제곱이 결국 얼마가 되었냐면 1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럼 x제곱이 10이니까 얘네 둘이 다 10이라는 걸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1번.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코사인 세타까지 찾아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를 찾아버리게 되면 얘가 결국 우리는 30 루트 5분의 분자는 그래서 70에서 누구 빼준 거랑 같냐면 10 빼준 거랑 같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루트 5분의 그래서 2가 되죠. 이게 현재 코사인 세타가 되었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찾았는데 그럼 얘네들을 찾은 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 원에 뭘 찾으래요? 자,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반지름 밑줄 긋고 반지름 보자마자 우리는 주은이 얘기해야지. 반지름 보자마자 이거 무슨 법칙 쓰고 싶어진다? 반지름 찾으래. 무슨 법칙 써야 돼? 그치. 반지름 찾으라면 100% 사인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반지름 찾으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인 법칙 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인 법칙 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그래서 사인 법칙 쓰면은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인 법칙 쓰게 되면서 답을 구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세타랑 어차피 다 여기 있는 얘가 원위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세타에 대한 사인과 그 다음에 여기는 x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외접원의 지름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따라서 외접원의 지름 이 r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기 있는 얘 사인 세타분의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x니까 그래서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가지고 우리가 사인 세타를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냅다 드립다 만들고 가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가 루트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그럼 여기가 1이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사인 세타가 그래서 어차피 얘는 180도까지는 어차피 다 풀었으니까 루트 5분의 1. 이게 현재 사인 세타고 그래서 얘 집어넣었더니 얘가 그래서 루트 5분의 1분의 결국 여기 있는 x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제곱한 게 1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루트 씌우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리트 10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쭉 올리면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정답은 루트 얼마가 되었고 에이 번분수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1이지. 그러니까 1분의 50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50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50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정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5 루트 2 이게 현재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는 건 여기는 외접원의 지름 즉 5 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를 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정답 그래서 1번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그치? 여기까지는요. 다만 내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텝 밟아서 가면 돼. 그러니까 변의 길이든 각이든 어쨌든 정보를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하면서 봐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소리 잘 들리고. 그럼 여기까지 다 됐으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전설의 문제 하나. 왜? 이거요? 그래야 얘 60 나와서 얘 약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코사인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210쪽 가보자. 그래서 우리 210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그래서 210쪽에 23번이 있습니다.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빡셉니다. 그래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오늘 1, 2교시 다 통틀어서 제일 빡센 건 여기야. 이게 제일 빡세.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딱 얘기해줄게. 얘가 제일 빡세. 얘만 넘기면 오늘 수업 다 수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평가원이요. 저 당시에는 되게 어렵게 냈던 시절이죠. 지역이 아니라 수능 출제기관에서 낸다고. 저거 수능 출제기관에서 낸 문제예요. 이거 재수생까지 다 꼈을 때 26% 나왔단 소리야. 왜냐면 니네 당장 6월 4일날 보는 그 시험부터는 재수생 끼는 거 알죠? 재수생, 연수생 다 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등급은 떨어질 수 있어. 알겠지? 등급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6월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즉 6월까지는 전범위가 아니야. 시험 범위가. 알겠지? 6월까지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7, 8월 달에 약점 보완까지 해가지고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 다 짜놓고 있으니까 제발 하라는 대로 다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려운 거를 보여는 주는데 어려운 거에 많이 초점을 안 맞추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보여는 주고 있는데 어려운 거에 지금 이제 초점을 안 맞추고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너네가 지금 이 코스에서는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게 있다면 무조건 이 코스에서는 이거야. 앞에 봐. 2점과 3점짜리는 확실하게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이 코스에서 수능에서 뭐가 나와도 2점과 3점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4점짜리 앞에 2개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통에서 한 6문제 빼고 선택에서 한 2문제 빼면 7문제 빠지지. 그거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제외하고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목표니까 시즌 1에서는 그렇게 잡으면 되겠고 우리 7, 8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 들어가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인간들, 우리 여러분들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 지금 다. 그죠? 너도 지금 수능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주은이 너도 수능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수시 쓰라 그러지? 학교에서는 다 수시 쓰라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는 원래 다 수시 쓰라 그래. 왜냐면 인천이 정시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다 학교에서는 수시 쓰라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대신 내신은 한 번 볼 때마다 등급이 결정이 돼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수능은요 하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그 뒤집어 엎기 위해서 너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 수시 중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 얘는 6등급 평균이 6등급짜리 때까지 나오면 6등급 때까지 나오면 약술력 논술까지도 한번 좀 생각은 해보세요. 가천대 같은데. 약술력 논술은요 어차피 기본 개념 이렇게 쓰는 거고 국어만 잘 하면 되거든. 수학은 안 어려워요. 약술력 논술 수학은 진짜 안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제 보고 그냥 수능 2점 3점짜리 문제를 그냥 그 빈칸에 맞춰서 답만 쓰면 돼. 다만 시간을 겁나 빠르게 계산 실수 없이 풀어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연습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국어가 관건이에요. 항상 약술형 논술을 해서 등급을 갈라주고 여러분들 점수를 매기는 건 국어일 거야. 수학은 생각보다 쉽거든. 그래서 국어가 생각보다 좀 여러분들 등급을 좀 많이 가를 테니까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만약에 약술형 논술을 생각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지? 참고로 약술형 논술 분석은 내가 다 이미 해놨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분석은 다 이미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안 어려워. 수리 논술보단 안 어려워. 인문 논술보단 안 어렵고. 제 친구 6논술 준대요. 인문 논술 내가 6논술 해봐서 알거든요. 인문 논술 스트레스 받아요. 제 친구도 영어는 8등급 나왔는데 수학은 1등급 나온 애가 있는데 음. 이번에 수리논술로 경희대생. 근데 그 알지? 인문 수리 논술은요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경쟁률이 80대 1 이럴 거예요. 개빡세요. 모형만 좀 맞춰야 된다는. 그런 최저가 있는 학교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빡세요. 그리고 최저 맞춰야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너네가 놓치면 안 돼. 니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형이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산점 있는 전형도 있고 수능이. 그렇지? 가산점 있는 전형도 있고. 잘 들렸어. 근데 니네가 만약에 수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에 수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최저를 보고 있다면 어떤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 것인가, 그거는 너네가 좀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 지금쯤이면 탐구로 맞출 것인지, 국어로 맞출 것인지, 수학으로 맞출 것인지, 영어로 맞출 것인지. 근데 내 생각에 니네 둘 다 영어로는 안 맞출 것 같은데, 그치? 저 재능대학교는 영어는 가산점이고 뭐지? 국어, 수학, 탐구 해가지고 잘하는 거 두 개만 하는데. 아니 재능대로 너무 그걸 하지 말고 아니 그거 말고 나머지는 아직 안 봤는데. 재능대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말고 4년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희여대. 아니 가천대 괜찮아. 경희대학교 국제 통상학과 보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보통 네가 가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맞아요. 2시간 20분이요. 아니 가천대도 괜찮다니까. 가천대. 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수시로 턱도 안 된대요. 아니 약술형 논술 있잖아요. 수학이잖아요. 전데 약술형 논술이요? 유아교육 야 가까웠어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밖에 안 돼. 맞아요. 그거 할까요?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 그게 니네 평균 내신 등급이 7등급대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해볼 만한 유일한 기회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 나와요? 문학과 독서, 문법 다 나와. 다 나와. 문법 나와요? 언어 매체 다 나와. 문법 그래가지고 국어가 좀 빡셀 거지. 수학은 이런 문제들 절대 안 나오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했을 때 여기에 풀이를 다 주고 빈칸을 줄 거야. 그 빈칸을 채워서 답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저 문제푸는 풀이만 알고 있으면 적을 때는. 가천대 약술형 논술이 그래요. 그래서 수학은 해볼만 하다니까. 수학은 해볼만 해. 국어가 문제라니까. 수학은 다 그리고 등급 깔아야 되니까 이런 거 한두 개밖에 없어. 이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해가지고 무슨 학과 갈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가천대 다 갈 수 있다고. 무슨 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보고 고려대 세종이나 이런 데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국대도 지금 약술형 논술 시작했잖아요. 고려대가 약술형 논술이 있어. 고려대 세종. 그리고 당국대가 이번에 약술형 논술 시작했잖아요. 당국대인가 뭐 어디 하나 더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글로 다 쏠릴 거라던데. 원래는 가천대가 최고 높은 데였는데 더 높은 데가 하나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술형 논술은 안 늦었어요. 인문 논술은 늦었지.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은 늦었지. 그거 내 친구 올 그거는 올해 1월부터 해야 돼. 1월부터 했었어야 돼. 도전해볼만 하고요. 내 친구 응. 6논술 쓴다고 해가지고 올해 초에 과했음 한해 극돌렸거든요. 그리고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은요 학원 잘 골라야 돼요. 진짜 첨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 잘 골라야 돼요. 나도 논술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해봤어요? 나 인하대학교 논술로 갔는데요. 논술로 간 거, 수능으로 간 거 아니야? 나 최저 맞춰서. 그러면 내 친구 하나 내가 이거 얘기해줄게. 우리 학과가 그때 6명 뽑았어요. 6명 뽑는 곳이었어요. 지금 내가 간 학교가 사범대잖아. 되게 적게 뽑아요. 6명 뽑았거든 논술로. 나 당당하게 최초 합했어요. 나 당당하게 6등 안에 들어갔어요. 대박이다. 나 당당하게 최초 합해가지고
아 정시 써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인하대에서 너 합격 등록하셈. 근데 그 알지? 수시 합격하면 정시 못 써요. 그래가지고 정시 못 써 진짜로. 수시 합격하면은 정시 못 써요. 그래서 물론 내가 정시 등급으로 인하대 좀 낮은 학과랑 인천대 다 쓸 수 있었거든요. 사회문화만 4하고 나머지는 다 3등급, 2등급 이랬으니까. 3등급, 2등급, 1등급 막 이랬으니까 다. 그래서 해볼만 했거든. 나름 괜찮은 학과 다 쓸 수 있었는데, 괜찮은 학교 잘 쓸 수 있었는데, 물론 재수 때도 열심히 놀면서 했죠. 놀면서 했는데도 그 정도 많았으면 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많이 논 사람이 금방 실증 내요. 제주는 아직 많이 안 놀았는데. 나 진짜 많이 놀았는데? 좀 길은 아니에요. 어? 나 진짜 많이 놀았어요. 나 재수학원에서 얘기 안 해줬냐? 재수학원 썰에서? 재수학원에서 여자랑 떠들지 말라는데 여자랑 대놓고 떠들어가지고 잘릴 뻔한 썰. 얼마나 그랬어. 나? 오죽 맨날 걸려가지고 사감쌤이랑 결국 친해져가지고 에이 형 나 설마 안 보고 싶어? 형 나 자를 거야? 이런 거까지 하고 다녔다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없었나 봐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나는 20살 그 형들이 막 32, 31 이러니까. 그래서 알지. 남자들이 이제 성인 되면 다 형이야 그냥. 삼촌이 아니야. 그냥 다 형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20살이잖아요. 그럼 우리 반에 21 누나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재수학원은 요런 강의실에 60명을 한 번에 다 때려놓고 수업을 해. 한 반에 60명, 65명 막 이래요. 근데 나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여기까지가 여자 라인이었어요. 우리 반이 여자가 진짜 많았거든. 그러니까 문과니까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가 다 여자 라인이야. 그래서 여기가 다 여자 라인이고 여기가 남자 라인인데 나 계속 여기 앉히는 거야. 심지어 문은 여기 있어. 문에 바로 직방인 자리를 맨날 여기만 앉히는 거야 나. 근데 여자잖아. 이게 딱 좋은 자리잖아. 겁나 떠들었지. 그러면 형철이 나와. 그러면 이제 형 나 벌점 줄 거야 이러고 맨날. 진짜 지정석이었어요. 지정석. 나 되게 재밌게 다녔어.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누나랑 지금 뭐 쇼핑몰 대표하던데, 쇼핑몰 대표하는 누나 있는데 이 누나랑 대학교 뭐 논술 쓰는 거 같이 가가지고 같이 논술 봐야 돼서 누나가 밥 사준다 그래서 아싸 하고 밥 먹고. 여기에 썸도 잘 탔죠. 난 재수학원에서 썸을 탔죠. 왜? 여자가 먼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찼어요. 뻥. 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쪽에 앉아 있었던 애인 것 같거든. 연애하고 싶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내가 연애 생각이 없었나 봐. 아니 내가 서로 좋아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나도 얘를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했어. 맨날 이제 연락하고 맨날 이제 같이 떠들고 내가 딴 여자랑 떠들고 있으면은 얘가 괜히 나 째려보고 있고. 난 겁나 여자들이랑 많이 떠들고 놀았으니까. 그러면 겁나 째려봐. 삐져 있어. 그럼 나 또 풀어주고 막 이러면서 되게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재수학원 끝나고 이제 안 보잖아. 그래가지고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뭐 중개 매개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걔가 딱 얘기해주는 거야. 야 밥 먹자 하면서 그래 밥 먹자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걔가 걔 알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니까 야 걔도 오늘 원래 올라 그랬다고.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올라 그랬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썸이 될 수 있었으나 썸은 탔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내가 그 기회를 이렇게 뻥 차가지고 연애를 못했던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다 했어요. 나 썸도 타보고 누나들의 귀여움도 차지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누나들이 귀여워했어요. 재롱을 잘 떨어줬거든. 재롱을 잘 떨어주니까 누나들이 되게 귀여워하더라고. 그래서 누나들이 형철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누나가 밥 사줄게. 그럼 네 하고 가고. 나 또 누나한테는 잘해요. 너네한테만 제대로 안 해줄 뿐이지 나름 또 여자들한테는 잘해줍니다. 누나들한테도 잘해주고요. 너네한테만 제대로 안 해줄 뿐이죠. 그래서 난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재수생활 보냈는데. 그래서 난 재수생활할 때 나는 딱 그 얘기해요. 정확하게. 난 정확하게 얘기해. 난 재수를 제대로 안 했다. 난 제대로 얘기해요. 난 놀면서 재수한 건 맞거든. 엄마 속 터지고 우리 엄마 속 터지고
엄마 아빠 이 말 들고 있으면 속 터질 얘기긴 한데 학원에서 몇 번 잘릴 위기 있었고 진짜 놀 거 다 놀았어. 학원 째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잠도 자봤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안 잘렸다니까? 그게 제일 신기하지 않냐? 안 잘렸어. 그 빡세라 심지어 그 학원 이름도 대줄 수 있어. 너네 다 들어봤을 거야. 청소학원이야. 부천 청소학원. 개빡세거든 거기? 거기 개빡세요. 여기 셔틀버스 오잖아 아침마다. 부천 청소학원 여기까지 오잖아. 셔틀버스 인천이랑 꽉 잡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 나도 솔직히 거기 간 이유가 내 친구들이 거기 다 있대. 그래서 갔어. 그래서 수업 괜찮네 하면서 듣고 있었어. 물론 그 중에서는 수업 진짜 뒤지게 못하는 선생님들 몇 명 있어요. 가끔 간혹가다 재수학원에서 진짜 지루하게 수업하는 선생님들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건 뭐 별개 문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싸 개꿀밤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인하대에서 갑자기 덜컥 합격. 응 너 들어와 해가지고 네 하고 갔어요. 이렇게 들으면 기만자지? 기만자죠?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니네 나 같은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재수할 때 안 놀고 열심히 공부만 했었잖아. 재미없게 공부만 했었잖아. 그럼 내가 인하대가 아니라 다른 데 갔었겠지. 그렇게 놀면서 했는데도 다 2등급 3등급 다 찍었는데 선생님 어디가고 싶으셨어요? 난 원래 서울권이었죠. 그리고 내가 재수를 시작한 이유도 학교 때문에 재수를 한 게 아니라 수학 3등급 나온 게 빡쳐가지고 재수한 거라서. 수학 선생님은 별로 갈만한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역 때 국어 5였어요. 근데 국어에는 미련이 없었어. 국어를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계속 봐도 5등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국어에는 전혀 미련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어를 못하냐 그것도 아닌 게 내가 그래 72점 받아. 수능에서. 그럼 72점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때 문과, 이과, 수능이 완전히 분리됐던 시대란 말이야. 니네 때는 통합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문이과가 분리돼 있잖아요. 난 문과였잖아. 그러니까 B형이 국어가 좀 더 어렵게 나와. 어렵게 나오는데 문과들만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컷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러니까 72점을 받아도 5등급이 나와요. 5등급 초반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국어에는 미련이 없어요. 애초에. 나는 국어 학원을 지금까지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절대 시도 안 하는 과목이 국어잖아. 국어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는. 동네 학원에서 국어 해준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거 국어 들을 때 나 솔직히 학교 수업인데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국어를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국어는 미련이 없었어. 근데 수학은 등급이 4, 5에서 딱 3개월 개빡세게 수학 공부했더니 1등급 찍었거든. 개빡세게 공부하고 1학년 거부터 다시 외우면서 하니까 1등급 찍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1등급을 찍으니까 재밌잖아. 그리고 수학은 항상 1, 2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2등급 완전 초반. 그러니까 1, 2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게 나올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재수했더니 3등급이 떴네? 그것도 시계가 멈춰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3등급 받았으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하겠는데 시계가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시계가 계속 이 시간이네? 이상한데? 하면서 푸는데 갑자기 10분 남았다는 방송이 울려요. 그러면 사람이 쪼들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우악 하면서 풀다가 72점 받은 거야. 안 틀려야 될 것들 다 틀수하고 문제 제대로 안 읽고. 그래서 그거 수학 채점하자 빡쳐가지고 그냥 바로 엄마 나 재수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은 그래도 네 해볼 건 다 해봐라 이런 주의였고 나중에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데 너는 그래도 등급 성적이 확 이렇게 오른 경력도 있고 하니까 하면 될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시켰다고 하더라고. 내 동생은 반대했어요. 내 동생이 딱 5등급 때 나오거든. 내신 평균이 5등급 때 나왔었거든. 내 동생이 딱 1반고 5등급. 걔는 공부 뒤지게 안 했죠. 걔는 심지어 이과인데 문과 수능 봤어요. 내가 그래서 걔한테 약 올려요. 야 이 또라이야. 나는 문과인데 이과 하는데 너는 뭐 하는 새끼냐고. 걔 이과 나왔거든. 지금 부산에대 어디 다니는 줄 알아? 부산에대 일부 나왔고 다녀요. 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성적 맞춰서 간 건데 거기. 야 그래도 걔 수능 때 나 놀랐던 게 걔 그렇게 해도 수능 때 4등급 내 나오더라. 4등급 때. 걔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게임을 하고 다녔거든요. 공부 뒤지게 안 했어. 그래서 4등급 때 나오더라. 내가 그거 보고 와 하긴 했지. 당연하지. 우리 집 머리가
야, 우리 집 머리가요 공무원 집안 머리라서 기본 머리가 돼요. 엄마도 공무원이지. 우리 엄마 고졸의 공무원이거든. 20살에 딱 그냥 한 번에 딱 그 공무원 시험 보고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지. 우리 아버지는 교대 다니다가 사대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원래 교사의 꿈이 있어가지고 사대 다니시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사대 그만두고 그냥 경찰 시험 봐가지고 한 번에 붙어가지고 갔대. 대박. 도 있지 않아요? 경찰 시험은? 응.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붙어가지고 갔대 우리 아버지는. 우와, 대박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60 넘으셨잖아요. 열심히 노세요. 진짜 인생이 우리 아버지만큼처럼 그렇게 노는 사람 처음 봤어. 야, 씨, 어떻게 하루 종일을 골프 치러 다녀, 헬스장 다녀, 동네 마실 나가, 할아버지들이랑 산책해. 와, 씨, 우리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아빠는 사장님 욕하기 바쁘거든. 우리 아버지 딱 정년 다 채우고 딱 정년 퇴임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사장님 욕하기 바빠요. 막 사장님이 뭐지? 3시에 와가지고 막 3시 반에 퇴근한다 그러고 막 사고 친다 그러고 이러면서 사밖에 안 내요. 약간 이건 안 쓰려고. 그래서 우리 집 보면은요, 이제 엄마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우리 집은 이제 엄마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마랑 아버지랑 엄마 정년 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 있어. 세계 일주 갈 거래. 그러니까 나보고 돈을 보태래요. 그래서 내 거 쓰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내 거 뭐 적금 대신 넣어준다고 해서 엄마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적금 돈이 있거든요. 몰랐는데 꽤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쓰라 그랬어요 그냥. 얘? 얘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안 들어와 있어 얘 지금. 자는 거 같아 이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되게 우리 아버지 보면 어쨌든 되게 인생은 딱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30년 뒤네요. 근데 그거 알지? 학원 강사는 정년이 언제인지 몰라요. 상황 안 사는 거야. 우린 딱 그거야. 인기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바로 아웃이야. 요즘 어차피 회사 공무원이 목표잖아. 모르겠어. 근데 40살 넘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명. 그러니까 40살 넘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몰라 고민 중이야 지금. 어? 왜 40살 넘어서 들어가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은 변화하는 시대가 있을 거잖아요. 학교 행정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를 잘 만지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네랑 나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약간 좀 그게 있잖아요. 약간 좀 세대 차이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왜? 나랑 너네랑도 세대 차이 느끼는 순간이 있어. 왜요? 응. 난 느끼는데.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보잖아? 그럼 되게 좀 사람이 우울해져요 뭔가. 센치해지는 것도 있어. 자 이제 봅시다. 많이 떠들었다. 야 20분 가까이를 떠들었어.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나갈 것도 많아 죽겠는데 20분을 떠들어버렸네. 에휴.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있는 두 점 C랑 D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때 여기는 3분 AB의 중점 5에 대해서 중점 여기 줬어요. 자 누가 봐도 원의 중심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원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는 AD랑 그 다음에 여기는 CO가 있는데 여기는 AD랑 CO가 현재 여기는 E에서 만나고 있고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CE의 길이 여기가 4고 여기는 ED 얘가 현재 3루트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각도는 바로 보이긴 하죠. 얘가 바로 몇 분의 파이라는 거. 이거 둘이 다 합친 게 180이잖아요.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만큼 차지했으니까 얘가 그럼 4분의 파이만큼 차지하겠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럼 봐봐봐. 그럼 이렇게 요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었으면 첫 번째 이 연두색 삼각형을 이용하면 CD의 길이가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연두색을 이용해서 첫 번째 케이스 바로 3분 누구의 길이 찾으러 가냐면 CD의 길이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그때 여기는 CD의 길이 찾으려고 봤더니 변길이 두 개와 각 하나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법칙 쓰면 될까요? 코사인, 사인 둘 중에 뭐야? 코사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 코사인 4분의 파이를 가지고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어차피 2분의 루트 2니까 그럼 2분의 루트 2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거에 2배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곱한 거에 2배. 그러니까 얘가 12 루트 2의 2배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24 루트 2분의 그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18과 16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6 더하기 18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제곱 빼준 거랑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CD의 길이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보자. 여기까지가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야 우리가 찾고 했던 여기 CD의 길이가 하나 나오지. 4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코사인 45.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괜찮은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쭉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왼쪽에 24.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34 마이너스 a제곱.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a제곱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나왔지. a가 얼마야? 그러니까 a는 루트 10이죠. 어차피 길이니까. 그게 현재 우리 CD의 길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루트 10이다. 이걸 먼저 잡아주고 가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CD의 길이는 단순하게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이건 다 쉽게 찾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요 AC를 찾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기 AC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포기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AC도 잘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각 D가 있을 건데 얘가 현재 원주각이죠. 그럼 원주각인데 얘가 현재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각 D가 현재 원주각이긴 한데 얘가 바로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게 바로 눈치가 채져요. 그치?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잡으면 얘랑 같은 거 하나를 찾아봐. 어디 있게? 그러니까 여기 원주각은요. 아무데나 찍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얘를 오히려 B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B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얘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세타가 된다는 게 보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왜? 이것도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그럼 원주각 여기 D를 원주각으로 잡았으니까 얘랑 얘의 원주각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지.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 수 있고 마침 여기 있는 각 C를 봤더니 지금 현재 여기 파란색에서의 각 C를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파란색에서는요. 호 AB에 대한 거죠. 근데 얘가 현재 누가 봐도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지. 그럼 지름의 중심각은 몇 도이기 때문에 180이기 때문에 그럼 각 C가 무조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치? 걔 절반이니까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거에 의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각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얘가 나오지. 결국 얘는 뭐에서 못 빼면 되냐면 90에서 세타 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 빼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현재 다 이해됐어요? 약간 AC 기준으로 D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선에서 또 다른 값을 찾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거 5는 안 되는 거예요? 5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왜냐면은 이거는 원주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5는 그냥 원의 중심이잖아. 원이 있는 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5로 가면은 얘는 중심각으로 가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려면 얘가 2세타가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얘 빨간색을 보게 되면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게? 그래, 둔각삼각형이긴 한데 여기 보게 되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지. 다시 하면 얘네 두 변의 길이는 같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같겠지. 왜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반지름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반지름으로 같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빨간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같은 애들에 대한 각도는 서로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같지. 여기까지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게 되니까 그건 뭐야? 이제 정보가 좀 나왔지. 그 정보를 가지고 답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정보 가지고 답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지금부터 AC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왔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잘 봐요. 어차피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이걸로 보시면, 하지만 똑같은 삼각형이라기보다는 같은 지름을 공유하고 있는 원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지름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거기를 먼저 좀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요 연두색으로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 A, C, D로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는 A, C, B로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은 다 원위에 있는 삼각형들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같은 외접원을 공유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은 외접을 공유한다는 말 때문에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얘는 사인 법칙을 쓰면 똑같은 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 세타를 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왜? 이 세타에 대한 사인 법칙 쓰는 거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또 추가적인 무언가가 생길 거거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그래서 뭐냐면 오케이.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 삼각형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D라고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서의 세타.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가 뭔진 몰라요. 그러니까 AC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얘가 CD의 길이는 나왔죠.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CD의 길이가 A. 얘가 현재 루트 10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가 현재 어쨌든 3분 A, B 즉 여기 전체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외접안의 지름에 대한 사인 법칙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외접안의 지름 얘가 바로 3분 A, B의 길이가 되기도 할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3분 A, B의 길이가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인분해죠. 그래서 여기는 얘 사인 세타분의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3분의 A씨의 길이였던 X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끄덕끄덕.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여기까지 잡아준다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어디까지도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연두색에 다시 한번 넣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세타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이거를 또 찾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삼각형 안쪽에 있는 걸로 봐. 길이가 유일하게 다 나와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즉 여기가 C고 여기가 E고 그 다음에 여기가 D라고 돼 있는 그럼 여기에서 우린 얘가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루트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아까 루트 10이라고 다 찾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를 찾은 것이 결국 여기 세타 만들어주고 있는 애들 두 개를 곱한 거의 2배니까 결국 그래서 얘 2루트 5에다가 5를 곱한 6루트 5의 2배니까 그래서 분모는 12루트 5가 될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2를 곱하면 2루트 20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각각 제곱해서 더해준 거 즉 여기 있었던 얘 9이 18과 그 다음에 여기는 10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 제곱이었던 16배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결국 얘가 그래서 뭐분의 뭐가 나올 거냐면 루트 5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현재 루트 5분의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게 되면 잘 봐.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루트 5고 얘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높이가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오케이. 그래서 난 여기에서 사인 세타가 그래서 우리가 루트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좀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가 역수 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2분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루트 5 x가 되었고 얘가 현재 매저번의 지름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결국 우리는 얘 어떻게 되면 되냐면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그래서 2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OX 맞지? 여기까지는요. 맞아? 맞아. 여기까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2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된다.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4분의 루트 5 x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x로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x를 반지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루트 5분의 4의 x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다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과 3번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코사인에 대한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세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세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면 네 번째죠. 그때 여기 있는 네 번째. 우린 여기에서 아직 안 쓴 삼각형이 하나 있다면 그 안 쓴 삼각형이 바로 누구냐면은 this one. 얘 아직 안 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제 AC2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C2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A, 그 다음에 여기에 C, 그 다음에 여기에 E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 있는 얘 각이 4분의 3 파이가 되었고 그때 여기에서 우린 여기 있는 요 C2의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방금 우리가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냐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여기는 AC가 어차피 뭔가를 확인했냐면 X라는 걸 확인을 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얘만 찾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A2의 길이를 내가 현재 A는 썼으니까 얘를 B라고 할게요. 왜? 이걸 알아야 얘네가 어쨌든 한 문자에 대해 정리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X가 나오든가 말든가 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 B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뭐야? 얘가 어쨌든 외접안의 지름, 반지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문자 통일이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야? 사인 법칙 두 개를 쓴다요. 얘는 모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었던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두 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사인 그러니까 4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분의 그때 여기 있었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x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사인으로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죠? 그거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b를 어쨌든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 r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아주게 되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냐? 알겠냐? 좀 어떤 방법으로 문제 풀고 있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파이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얘가 2, 4분면 쪽으로 가게 되는 사인값. 그러니까 얘가 현재 사인 4분의 파이였던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정확하게 2분의 루트 2인데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위아래로 바뀌니까 그래서 루트 2분의 2x랑 그 다음에 얘가 바뀌지? 얘가 뭐냐라고 한다면 코사인이죠 이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분의 파이 기준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얘가 맥이니까 1, 4분면 쪽으로 가게 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분의 결국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방금 찾았다시피 루트 5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루트 5 b가 됐다라는 거를 잡아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잡아줄 건 그래서 b가 결국 우리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루트 5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10분의 그래서 우린 여기는 2x가 됐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요 x 자체가 루트 5분의 4r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된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루트 50분의 결국 우리는 4에 결국은 2를 곱한 거에 결국 반지름 r을 곱해준 것까지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까지 딱 곱해주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얘가 5 루트 2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5 루트 2니까 약분.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아 아니요? 여기까지는요. 맞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5 루트 2분의 8 r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b를 찾아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요.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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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마지막 남은 거 여기에 대한 무슨 법칙 쓰면 답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에 대한 즉 이 문제에 대한 무슨 법칙 쓰면 답 나올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 각도는 얘를 기준으로 쓰든 어쨌든 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 하면은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AC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니들이 찾으세요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찾으면 AC의 길이가 나올 텐데 그거 찾아서 2를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여기가 좀 빡세니까 좀 정리를 좀 잘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니들이 정리하시고 다 정리했으면 215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215쪽에 한 문제 보고 한 문제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등차 수열 들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215쪽에 36번인데 작년 6월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고요. 생각보다 빡세 보이지만 덜 빡셉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생각보다 빡세 보이지만 덜 빡세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되었냐? 됐어? 여기까지 지금 현재 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거 36번이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약간 상황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그 상황 이해하시는 걸 잘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문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문제에서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먼저. 그러면은 후루루루루루루루루 그냥 한번 쭉 읽어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있고 그 ABC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잘 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원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ABC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A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가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우린 얘 외접원의 넓이를 알려준 겁니다. 얼마라고? 밑줄.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가 나왔다.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도 나왔다야 나오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 그럼 여기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됐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일단은 3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가랑 나를 문제를 푼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응. 얘 지금
저기 온라인 듣고 있어. 응. 에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요. 어쩔 수 없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그럼 다 나왔지 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찾으면 봐봐. 여기는 사인 A랑 사인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얘를 내가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얘가 B라고 잡고 그럼 여기를 C라고 잡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빵끝이야 저거는 또. 그래서 여기 현재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 가족관에 따라서 봐봐. 그럼 가족관 우린 여기 있는 3 사인 A와 그 다음에 여기는 2 사인 B가 같다라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값 자체가 외접안의 지름분의 반지름이잖아요. 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잘 보시면 얘가 그래서 얘 현재 외접안의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6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A가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현재 우린 2 곱하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인 B가 그럼 외접안의 지름 6분의 그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6을 다 곱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3A랑 그 다음에 2B랑 같다라는 거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그럼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얘기야. 바로 어떤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그럼 여기에 현재 봐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B로 얘기해 줄 수가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이거는 비례식을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현재 우리가 잡아줄 수 있죠. 그때 얘가 바로 비례식 해석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비례식 해석한 결과는 결국 다시 하면은 비례식을 해석하기 전으로 되돌려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비례식 해석 전으로 되돌리게 되면 그 비례식 해석 전에는 얘가 몇 대 몇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었다? 그치? 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가 2대 3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에 거 둘을 곱한 게 2B 밖에 거 둘을 곱한 게 3의 2가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A를 나는 지금부터 2K로 나는 지금부터 B를 몇 K로 잡을 수 있냐면 3K로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어차피 나 조건에 의해서 얘네 코사인이 같다라는 건 얘네들의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코사인은 둔각과 예각으로 가버려도 얘는 부호가 달라지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그래서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둘 다 예각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예각이고 여기도 예각이고 심지어 둘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코사인이 같다라는 건 길이도 완벽하게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됐슈 안 됐슈?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은 건 바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은 여기 있는 요 각도 A를 기준으로 잡든 B를 기준으로 잡든 C를 기준으로 잡든 무조건 각도 하나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변두개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답이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거는 변의 길이와 각두개니까 그래서 변의 길이 각두개 그럼 어떻게 찾으러 가겠습니까?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여기 마지막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됐슈?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나 조건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 조건은 그래서 여기 있었던 나 조건은 그래서 어떤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나 조건 자체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우리 나 자체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코사인 값 하나는 어쨌든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죠? 왜?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인 법칙을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그럼 각도를 기준 잡을 거예요. 그럼 각도는 누구를 기준 잡을래? A, B, C 중에서 누구를 기준 잡을래? E를 기준 잡을래요? 그럼 얘를 세타로 잡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얘를 세타로 잡아서 만들어내?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즉 다시 하면 코사인 B가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B가 얘네들을 만들어준 거에 2배죠.
그러니까 우린 쟤네들의 곱하기의 2배니까 그래서 우린 6k제곱의 2배 그러니까 얘가 그 12k제곱이 되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결국은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3k제곱과 2k제곱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준 그러니까 여기 있는 9k제곱과 결국 우리는 4k제곱을 더해주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서 누구 빼주면 되냐면 제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었던 9k제곱을 뺀 결국 얘가 그래서 12k제곱분의 4k제곱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 밖에 안 나오냐면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이 코사인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값이 나왔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결국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냐면 그럼 여기에서 사인을 구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3분의 1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여기는 3과 1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2 루트 2가 돼서 나오게 된 결국 여기는 3분의 2 루트 2가 사인인데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사인 세타가 결국 외접원의 지름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6분의 그때 여기는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얘가 그래서 3K가 되었다. 이거 가지고 K 찾아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감탑 다 나왔어. 그러니까 얘 곱해주게 되면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 9K랑 여기 있었던 얘 곱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요. 얘가 12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K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3분의 4 루트 2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K 길이가 나오게 되었으니 그럼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단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쨌든 세타 B를 기준 잡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넓이 구하는 건 2분의 1에다가 여기 있는 B를 둘러싸고 있는 변두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3K랑 그 다음에 2K를 곱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2분의 1에다가 결국 여기에 우리는 6K 제곱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결국 현재 몇 분의 몇이 되었다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요렇게 얘가 그 3분의 2 루트 2가 됐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제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찾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그래서 6에다가 우리는 3분의 2 루트 2를 곱해주고 거기에 얘 제곱한 거 얘가 얼마냐면 9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2가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얘네 싹 다 약분 때려주고 계산하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축 지워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9분의 얘도 곱한 64 그래서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몇 번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정답이 5번이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줘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다면 이거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20분만 안 떠들었어도 등차 수열을 야무지게 나갔는데 20분 동안 오늘 못 나가겠네? 왜 이렇게 좋아해? 짜증나게?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쉬었다 갈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건 일반적으로 다 통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얘가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예각이든 둔각이든 다 필요 없고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고 거기서 우리가 각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두 개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우린 얘네들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겠고 그럼 넓이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를 서로 곱하는 거니까 A랑 B를 곱하고 그 끼인 각에 대한 사인을 추가적으로 곱한다. 끝!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 5개를 나갔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삘코 차가지고 20분 동안 떠들었지?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꽂혀버려가지고 다음 주에는 너네 개빡세게 나가야 돼요.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진짜 개빡세게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개빡세게 나갈 테니까 준비하시면 되겠고 야 오늘 나와준 숙제는 적분 빼고는 다 못 풀겠다 그러면 적분 빼고 다 못 풀겠네?
그래서 오늘 나눠준 숙제는 적분 빼고 다 못 풀겠네요.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20분에 우리는 수학 2 시작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알겠습니까? 쉬었다 갈게요. 고생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